정말 다이어트가 예전처럼 네가 운동 안 해서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많이 먹어서 그래가 아니래요. 안녕, 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오늘은 퍼스널 컬러나 골격 진단, 스타일링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이어트, 마운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큰 테두리에서 보자면 다이어트도 뷰티, 스타일링, 패션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이기는 해서 그동안 제가 제 채널에서 다이어트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제에 벗어날까 싶어서 일부러 좀 배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요. 스타일링에 있어서 이게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저도 또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평생 다이어터로서 너무 제 관심사의 분야인데 이거를 계속 어거지로 배제하려다 보니까 그게 또 쉽지도 않고 또 제일 사실 큰 이유는 이너 뷰티가 곧 보여지는 뷰티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유명한 얘기 중에 정혜인 님이 하셨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햄버거 먹으면 햄버거 같이 생겼고 기름지고 짠 거 먹으면 딱 그렇게 생겨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 프로그램에서 하셨는데 제가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대로 그리고 또 생활하는 대로 그게 겉으로도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건강 상태도 겉으로 다 보여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뷰티만 쫓을 것이 아니라 식이 관리, 또 운동,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고는 아무리 화장을 떡칠하고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라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뷰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 제가 사실 최근에 마운자로를 하고 있거든요. 딱 정확하게 한 달이 되는 날이라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마운자로를 맞을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마운자로를 선택해서 맞은 이유들을 상세하게 풀어볼까 해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유이자 중요한 크리티컬한 부분이었는데요. 보여지는 걸로는 비만이 아니긴 했어요. 물론 살이 원래보다 많이 쪘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상 체중의 범주 안에 있었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마운자로를 맞은 이유는 건강에 진짜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적신호라 함은 고지혈증이었는데 사실 이건 조금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집안이 당뇨와 혈압의 내력이 좀 있어요. 큰 병을 앓은 분들이 많지 않은데 당뇨, 고혈압 관련된 부분으로 유전이 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두 분 다 당뇨에 합병증이 오셔서 돌아가셨고요. 또 저희 엄마도 당뇨를 되게 오랫동안 앓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혈압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어렸으니까 체감이 전혀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또 제가 일가 친척들 중에 유난히 또 단 음식을 좋아해요. 밥은 안 먹어도 단 거를 먹고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생리 터지기 전에 PMS 왔을 때 저는 또 그 증후군이 되게 심해서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단 게 땡기면서 초콜릿이랑 과자 이런 거를 엄청나게 먹고 막 도넛, 케이크 이런 거 먹고 이러고 혈당 스파이크 오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도 별로 경각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30대가 되다 보니까 올 초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지혈증이 나온 거예요. 물론 아직 약을 먹어야 되거나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관리를 약 먹으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고지혈증이 떴다라는 데에 좀 놀랐어요. 왜냐면 아직은 나이가 좀 젊은데 혈압 관련된 질환의 증상이 있다라는 게 또 실제로 제가 체감도 좀 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식습관 패턴이 많이 무너지면서 막 단 거를 먹고 혈당 스파이크 와서 바로 잠들잖아요. 그러면 잠이 딱 들었을 때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당뇨 전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끝에까지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막 단 거 먹고 잤을 때는 딱 일어났을 때 눈앞이 좀 뿌옇게 보인다든지 명확하지 않게 흐리게 보이고 그리고 손 발에 쥐가 나서 깨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딱 이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아 이거는 이제 위험하다. 고지혈증이 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 뭔가 확 바꾸고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이 됐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식습관이라든지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이런 거를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으러 갔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한테나 처방해주는 게 아닐 거잖아요. 물론 미용 목적으로 맞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처방을 해주는 병원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고 좀 관리를 해도 좋겠다 해서 마운자로를 아주 적은 용량을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운자로를 맞은 두 번째 이유는 도파민, 당 중독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예요. 현대인들은 뭐에 중독이 돼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세상이잖아요. 도파민에 중독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 산속에서 혼자 돛 닦으면서 사는 게 아닌 이상 우리는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뭐냐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사실 담배도 안 하고 또 술은 한 달에 한 번 마실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술도 저는 중독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술, 담배 아니고 또 뭐 게임도 적당히 하면 너무 좋은 취미이지만 중독이 되면 또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또 쇼폼, 릴스나 이런 틱톡 이런 것들도 그냥 재미로 적당히 찾아보는 건 좋지만 5시간씩 잠들기 전에 잠을 못 자가면서 이렇게 보는 건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극이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중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드물 거예요. 오히려 뭔가에 다 중독이 되어 계신데 저는 제가 거기서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술, 담배, 게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되게 클린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건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제가 당 중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뭔가 우리가 중독이라고 인지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당 중독도 중독이다. 난 내가 되게 아무것도 중독이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에 중독이 돼 있던 거구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냐? 일단 계속 찾아. 없으면 죽어. 이게 중독이잖아요. 뭔가 손발이 떨리면서 막 단 걸 찾게 된다든지 특히나 기분이 우울하고 좀 다운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먹는 걸로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트레스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살이 쪘거든요. 막 초콜릿 하나 다 먹고 막 아이스크림 한 통 퍼먹고 케이크 막 한 통 다 먹고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스스로 의지로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도파민에 절여진 뇌는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술, 담배 이런 것도 자기 의지로 끊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이 뇌가 이미 손상되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당 중독도 똑같다고 합니다. 몰랐죠.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당 중독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당에 중독되는 것도 뇌가 절여져서 중독되기 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살찐 사람, 한 번 단 거에 맛을 들인 사람, 한 번 자극적인 맛을 찾은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운자로 같은 이런 약물의 힘을 빌어서 좀 초반에 이걸 끊어내는 데 도움을 받고자 마운자로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반복된 다이어트와 요요로 인해서 더는 체중을 스스로 감량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한 다이어트는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이제 제가 몸무게가 크게 10kg씩 차이가 났거든요. 제가 키가 161cm예요. 제 키에 10kg면 정말 비중이 큽니다. 말랐을 때와 살쪘을 때가 딱 10kg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게 다 정상 체중 범위이긴 해요. 근데 되게 걸쳐 있는 거죠. 저체중과 보통의 딱 그 걸친 부분, 그 다음에 경도 비만과 정상에 딱 걸친 부분, 그게 딱 10kg거든요. 정상 체중 범주에서 제일 낮은 몸무게와 제일 높은 몸무게를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복된 다이어트를 5번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아무리 빡세게 해도 또 식단을 열심히 해도 일단은 예전만큼 대사가 잘 안 되고 다이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몸이 되었던 게 크고요. 그리고 또 예전보다 나이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다이어트 할 때는 진짜 한두 끼 안 먹으면 막 진짜 금방금방 살이 빠지고 되게 대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해도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고. 근데 이제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굶기가 쉽지가 않아. 안 먹으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변한 몸에 맞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 다이어트가 어렵고 계속 살이 찌니까 더 의지가 없어지니까
더 먹게 되고 나를 놓고 포기하게 되고 그냥 몰라 그냥 통통하게 살아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결코 행복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확 패러다임을 바꿔서 좀 식습관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뭔가 마운자로의 힘을 좀 빌려서 빼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유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이어트가 더 이상 의지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의지로 빼본 적도 있죠. 제일 무식하게 다이어트 했을 때 완전 고등학교 때는 굶어서 막 8, 9kg 빼고 그랬거든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무식하게 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뺄 수는 없어요. 그냥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반복했을 때는 막 헬창처럼 식단 다 하면서 운동하면서 진짜 독하게 막 닭가슴살만 먹고 뺀 적도 있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더 이상 일단 의지를 그렇게 또 가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보상 심리를 불러와요. 그래서 점점 몸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몸이 되면서 망가지거든요. 독하게 빼면 입이 터져요. 언젠가는. 쉽지 않아. 그렇게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의지로 막 다이어트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또 최근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정말 다이어트가 예전처럼 네가 운동 안 해서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많이 먹어서 그래가 아니래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호르몬 유전의 문제. 한번 살이 찌면 더 의지를 발휘하기 어려운 호르몬의 작동, 이 인체의 시스템 자체가 더 살이 찌기 쉽게 세팅이 되는 거죠. 혈당 관리가 안 되면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고 몸도 내장 지방이나 이런 데에 살찌는 걸 기억하는 그 지방 세포들이 막 저장이 된대요. 제가 의학 지식이 그렇게까지는 있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연구들 때문에 이런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호르몬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치료제, 비만이 병이다.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질병이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조절하는 주사와 약들이 개발이 된 거고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마운자를 맞으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의지로 전혀 안 되던 부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운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필라테스도 하고 또 계속 PT도 10년째 받고 있고 러닝도 툭 하면 막 나가서 뛰고. 근데 왜 살이 안 빠졌냐? 먹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양이 또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단 거를 그렇게 먹었어요.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살이 쪘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했는데도 먹는 걸 상쇄할 정도로 운동을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마운자로를 맡게 된 이유는 저속 노화입니다. 요즘 트렌드죠? 저속 노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몸에 안 좋은 거, 뭐 단 거, 매운 거, 기름진 거, 짠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진짜 고속으로 노화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노화? 남의 얘기 같고 되게 저랑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각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린 친구들도 저속 노화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해요. 평균 연령은 높아졌는데 오래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외모적으로도 최대한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저는 도파민과 당에 절여진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치킨 먹고 마라탕 먹고 케이크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로 바로잡기에는 이미 너무 혀와 뇌와 장기가 망가져 있어.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쉽지가 않았어서 마운자로의 도움을 받아서 세팅 값을 다 돌려놔서 몸을 좀 리셋해보자. 한마디로 클린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유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직업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퍼스널 컬러, 골격 진단, 패션, 뷰티, 스타일링에 관한 컨설팅과 강의를 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의 보여지는 것을 보고 신뢰를 해주시는 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론 뭐 연예인은 아니니까 꼭 예뻐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저부터가 저에게 맞는 색을 쓰고 옷 같은 것도 저한테 어울리게 입고 그런 상태에서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강의를 해야 이게 납득이 되는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부터가 막 살쪄 있고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옷을 너무 못 입어. 화장을 자기한테 안 맞는 색으로 해. 그러면 이게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그냥 직업이 이렇기 때문에 신뢰를 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어울리게끔 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살이 쪘을 때는 어울리는 옷을 입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트렌드가 뭔지 알아. 근데 그게 살이 쪘을 때 입기 좀 어려운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입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살찌고 좀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는 어울리는 거나 유행하는 거나 예쁜 옷을 입게 된다기보다 감추는 걸 입게 돼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너는 안 통통하잖아.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리 남이 봤을 때 정상 체중이라고 해도 자기는 좀 원래 입던 옷을 좀 못 입게 된다든지 좀 펑퍼짐한 옷을 찾게 된다든지 점점 더 그냥 펑퍼짐한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살이 찌면서. 그래도 내가 강의하고 막 컨설팅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나부터가 안 어울리게 입고 자꾸 날씬해 보이려고 까만 옷만 입고 이게 맞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떳떳하고 자신있게 이런 일을 더 열심히 제대로 신뢰를 주면서 하려면 내 마음에 드는 몸을 만들자. 근데 이게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자꾸 쉬어먹어서니까 그만 먹으려면 좀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의지가 안 생겨. 그래서 약물의 도움을 받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직업적인 이유 중에 다른 이유가 제가 좀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을 퍼스널 컬러 진단해드리는 그런 촬영 문의 같은 게 종종 들어와요. 방송 문의가 오면 너무 기쁘죠. 일단 감사하고, 일단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와 재밌겠다. 내지는 나 그분 스타일링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 이런 거 찾아서 말씀드려야지. 막 이런 생각, 설레는 마음이 일단 큰데, 근데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와 큰일 났다. 나 지금 살쪘는데 나 지금 완전 돼지인데 어떡해. 나 가서 막 후덕하게 나와서 이렇게 보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되게 건강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컨텐츠와 내가 보여줄 어떤 메시지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살이 찌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그게 안 돼.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을 좀 그만하고 싶다. 항상 비슷한 수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싶다.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통통한 상태에서 대형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나간 방송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속상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되게 말랐을 때 못 나가고 되게 살쪘을 때 나가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본 그런 영상에서 좀 통통하게 남아있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내 모습, 내가 날씬할 때의 모습으로 나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비슷한 상태로 몸무게를 항상 맞춰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날씬하자. 항상 날씬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관리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마운자로, 위고비 오래된 약이 아니라 이제 막 출시된 약들이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없어가지고. 정상 체중인데 마운자로 왜 맞냐 막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좀 오해일 수 있거든요. 정상 체중이어도 마른 비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단순히 예쁘기 위해서 맞는 게 아니라 혈당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건강하고 싶은데 식습관을 만들고 싶은데 내 의지로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영원히 맞을 생각은 없고요. 지금 이제 딱 한 달 됐는데 한두 달 정도 더 맞아서 혈당 관리가 잘 되는 몸 상태로 만들어서 리셋을 싹 해놓고 또 원하는 몸무게로 어느 정도 진입을 해놓고 그때부터 더 약을 끊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해요. 관리를. 그래서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는다고 해서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약만 맞고 계속 단 거 막 기름진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약의 힘을 빌어서 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마운자로를 처방받아서 맞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얘기를 풀어드렸는데요. 정상 체중인데도 마운자로를 맞아야 되는 이유가 저처럼 명확하게 있으시다면 맞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막 조장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몸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로 살은 빠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컬러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너뷰티 이야기도 앞으로 종종 드리려고 해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인과 아웃이 하나가 돼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나라는 사람의 안과 밖이 다 잘 관리가 돼야 최종적으로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앞으로 같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컨텐츠 내용이 있거나 또 마운자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